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에 전국 사찰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 보륜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보륜사는 종단불사에 이어 방송포교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해 방송포교를 견인하고 있는 BTN 불교TV에 포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교구본사에 예치되는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찰 부동산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찰, 경내 사유지 매입 등에 사용했던 부동산 수익금을 같은 교구 소속 본말사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수행 환경 수호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해외, 연예인 등 각 분야에서 포교를 견인하고 있는 조계종 전법단이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분야별 전법단 가운데 홍대 선언이 국내외 청년 전법을 선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4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며 반려동물 장래와 추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정사가 사회적 흐름에 맞춰 천망부모와 태아연가,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명가천운 무차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옥천 보륜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보륜사 주지 상인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상인 스님은 전부터 갖고 있던 동참 의지를 드러내며 자비도량 참법 천일기도 회양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동참 원력으로 하루빨리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불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옥천 보륜사는 이어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에도 방송포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보륜사 주지 상인 스님은 신도들과 BTN 무상사를 찾아 기금을 전달하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 3년간 이어온 정진을 회양하는 의미를 담아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인 스님은 BTN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붓다를 불자들이 꼭 한 번씩 볼 것을 제안하며 방송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의 노력이 크다고 격려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을 맞이한 BTN 류건욱 전무는 소중한 삼보정제를 전해주신 보륜사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고 인사했습니다. 법당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한 보륜사 4부대중은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녹화 현장과 부조정실을 둘러보며 방송 제작 환경을 견학했습니다. 재산 처분에 따라 교구본사에 예치되는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찰 부동산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부동산 수익금은 교구 목적 사업과 처분금이 발생한 당해 사찰의 경내 사유지 매입 및 사세 확장을 위한 연접지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찰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부동산 수익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익금을 같은 교구 소속 본말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수행 환경 수호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9월 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해외, 연예인 등 각 분야에서 포교를 견인하고 있는 조계종 전법단이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분야별 전법단 가운데 홍대 선언이 국내외 청년 전법을 선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단기 숙소 임대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청년 전법을 선도하고 있는 홍대 선언이 조계종 포교원 산하 10개 전법단 가운데 올해 상반기 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사업 결과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전법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대선언의 포교 대상은 종교에 관심이 없는 20, 30대. 홍대선언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수행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환경과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연간 40여 개국에서 6천여 명이 방문하며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는 평점 5점 만점에 4.95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약 40여 개국에서 6천 명 정도 와서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더 장기 스테이를 하다가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스태프로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20명 정도 됐고요. 청년 대학생 전법단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60여 곳에 불과했던 불교 동아리를 전국 100여 곳으로 확대하면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매년 2차례 지도법사 간담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며 청년들의 요구와 변화에 적극 대응한 결과입니다. 청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불교 동아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 대학생 전법단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요. 청년 대학생 지도법사들의 대표적인 이제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 노하우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고요. 연예인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뉴진 스님 등이 정작 불교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20, 30대 포교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뉴진스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불교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그러면 보시를 하거나 동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라는 거죠. 우봉 스님은 다음 달 10일 총무원 인근의 연예인 전법단 거점을 새롭게 마련하고 불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전법단 총재 선업 스님은 요즘 포교가 꽃을 피우는 시기인 것 같다며 더욱 매진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로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오던 것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조금 보태서 저희들이 하던 일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대중과 함께하는 최고의 종교인 불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각 전법단 대표들은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 등을 공유하며 하반기 사업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반려동물 기르거나 길러보셨나요? 평생 함께하고 싶지만 자연적으로 또는 사고로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가족을 잃은 것처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죠.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선망부모, 태아영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를 복행합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진 않아도 늘 교감하며 위로가 되는 친구이자 평생 함께하고 싶은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덧 1,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발표된 가운데 반려동물의 장래와 추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망부모와 태아영가, 여기에 반려동물까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석이 마련됩니다. 다음 달 7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펼쳐지는 영가천원 무차대법회. 한국 불교 최초로 개를 기리는 부도탑을 조성한 월정사이기에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는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특별하지 않으면 주인보다 일찍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주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윤회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본질이 같지 않다면 윤회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조선 후기 학자 홍경모의 관약전서 오대산 개 부도기에 따르면 개로 환생한 최 씨가 월정사 스님들을 따라 수행하다 죽어 화장했는데 19의 사리가 나와 이를 기리는 개 부도탑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을 탑으로 조성해 기린 월정사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 의식을 봉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도밭이라고 하는 데가 언간한 스님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돌아가셔서 부도를 세울 정도면 상당히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 개를 같이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인간 평등과 관련된 생명평등, 생명평등. 무차 대법회에선 보편적인 종이 위패 대신 영가에게도 개를 지니게 한다는 의미의 호개첩을 위패로 사용합니다. 밀교의 호마의식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나무인 호마목에 영가 이름을 적어 축원문을 대신합니다. 한 개의 영단에서 봉행되는 보편적인 천도의식과 달리 종단 최초로 3개의 단을 각각 조성해 주지 정령 스님이 직접 영가 법문을 설할 계획입니다. 죽은 당사자한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보내주는 사람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공유예요. 산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그걸 통해서 공덕이 돼서 좋은 곳에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반려동물을 비롯한 6천여 영가에 대한 접수를 마쳐 법회 당일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해 다 함께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스님들의 집전으로만 진행되는 보편적인 천도의식이 아닌 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폐쇄적으로만 느껴졌던 불교의식을 입체적으로 변모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슴속에만 묻고 있었던 응어리였다면 자신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서 어떻게든 소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영가천원 무차대법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한 관심과 존중으로 천도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월정사, 반려동물 인구의 확대로 생길 또 다른 위령과 천도의식 요구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우란분자를 맞아 수시하기 회양법회와 등롱 띄우기를 봉행하고 자해 이타행위 세계로 미래로 확산하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 별원 진증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총본상 응현원과 이원으로 생중계돼 세계 각국 신유엔 의처의 기도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신유엔 교도들은 회양법회와 등롱 띄우기로 전쟁과 재난에 희생된 이들과 유연 무연 고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스스로의 선한 개성은 호수 위를 수놓는 아름다운 등롱의 빛처럼 빛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생명이 함께 기쁨의 세계로 이룰 수 있다며 자해 이타행이 세계로 미래로 넓혀가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가 모학산과 금산사의 역사를 돌아보는 인문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인문학 교실은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산사 보제로에서 진행됩니다. 강의는 이성수 동국대 교수, 이지복 전북불교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모학산과 금산사의 역사에 대해 조명할 예정입니다. 주지 화평스님은 이번 배움으로 무엇을 얻어갈지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구로 연화정토사가 지난 19일 아름다운 동행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위시박스에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위시박스는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의 장래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우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장은 후원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연화 정토사 신도들은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린이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꼬르동블루 파리 캠퍼스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1급 법송스님이 학생 13명과 일반인 46명에게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를 활용해 사찰음식의 철학과 조리법을 전달했으며 수강생들은 홍두깨 수제비와 오이소박이 등을 직접 조리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사찰음식의 맛과 조리법에 감명받았다며 한국 전통 불교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업단장 만당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하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미얀마에서 출가해 위라 담마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조제익 화가가 22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서 모든 존재가 연결돼 경계가 없다는 진리를 담아냈는데요. 무경계라는 전시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선보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유화 물감이 오랜 시간을 두고 겹겹이 쌓여 두꺼운 질감을 나타냅니다. 붓터치가 끝난 자리엔 물감도 뾰족하게 솟아올라 고개를 내밉니다. 몇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나무와 꽃이 가득한 산길 사이로 오두막한 채가 드러납니다. 조제익 화가의 22번째 개인전 무경계에 전시된 은자의 오두막입니다. 몇 년 전 옛길 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여러 부처님을 그려낸 조제익 화가가 자연에서 느낀 연기적 관계와 그로 인한 경계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한때 위라담마라는 법명을 받고 미얀마에서 출가자의 삶을 보낸 그에게 스스로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 높은 경지에 있는 따로 도달해야 될 어떤 것인 것처럼 그 맹렬하게 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얀마 이후로 쭉 시간들이 가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 많이 이렇게 돌아와지고 안착을 하게 됐어요. 조제익 화가의 그림은 그동안 그가 해온 마음 공부와도 깊이 연결되는 게 특징입니다. 생성과 소멸, 모든 존재의 연결,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의 아름다움이 하나의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오일의 끈끈한 물질감을 이용해 긋거나 두드리고 때로는 밀거나 찍으며 행위를 더해갑니다. 부드러워지고 경계 없어지고 애고적인 성향들이 좀 더 허물어지는 스스로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추구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물에 비친 자연과 만개한 꽃이 세상을 가득 채운 순간을 그려내는 조제익 화가. 전시에는 꽃이 피다, 물에 비치다, 은자의 오두막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그림 약 20점을 선보입니다.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또는 무엇을 강하게 그려내어야 되겠다는 욕망도 좀 더 흐트러지고 해서 말 그대로 무경계의 작업들로 변해가고 싶습니다. 다작보단 전시장을 채울 만큼만 그리면 족하다는 조제익 화가. 전시는 서울 청담동 갤러리 2에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